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엔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지난주에 용산 일대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 팬들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룬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BTS. RM과 B, 전국 지민, 이 멤버 4명이 나란히 전역하면서 글로벌 팬들의 시선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이브 사옥 전면에는 We are back이라는 메시지가 큼지막하게 걸렸고요. 마치 K-팝 왕의 기한을 선포하듯 화려한 복귀 무드는 한껏 끌어올랐습니다. BTS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가 기대되면서 하반기 엔터주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진 그리고 제이홉에 이어서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BTS 멤버 4명이 이렇게 차례대로 아주 씩씩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코리아 아미로 약 1년 7개월간의 병력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젠 BTS의 아미 품으로 돌아온 멤버들. 슈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소집 해제하면 7명의 멤버들은 다시 완전체로 모이게 되는 건데요. 엔터주의 가장 큰 호재, BTS의 컴백과 함께 엔터주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도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옅은 색의 그래프는 최근 한 달 사이의 주가 상승률이고요. 더 짙은 색의 그래프는 올 한 해 YTD 상승률을 좀 표시해봤습니다. 올 한 해 상승률을 보면 하이브가 51%, YG는 93%, SM은 88%, JYP 엔터는 12% 올라줬고요. 월 단위로 보자면 하이브는 10%, 그리고 YG는 18%, SM 11, JYP 엔터 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YG 올 한 해 상승률 정말 100% 가까이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20%에 가까운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죠. 엔터사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호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기업마다의 하반기 기대 요소들 체크해 보시죠.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BTS의 컴백 그리고 진행될 앨범 발매와 대규모 월드 투어가 가장 큰 기대 포인트입니다. 신곡 발매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6월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도 이렇게나 많은 증권사들이 하이브에 대해 주목을 했고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6월에 리포트를 발간한 모든 증권사들이 일제히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30만 원 중후반대, 35만 원에서 37만 원대까지 전망을 했고요. 오늘 하이브의 주가는 29만 원 후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K-팝의 킹, K-팝의 왕 BTS가 컴백을 한다면 YG에는 K-팝의 여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죠. 개인별로는 각자 다른 레이블에 속해 있지만 팀으로는 YG와 재계약했는데요. 최근에는 각자 솔로 활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7월부터는 고향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월드 투어 이름은 데드라인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공연 도시와 횟수를 추구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번에 도는 도시들 그리고 공연 회차를 좀 표시한 건데요. 상당히 빡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16개 도시에서 31회차의 대규모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또 5월 말에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이 블랙핑크의 2년 8개월 만에 신곡을 예고하면서 YG 엔터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YG 엔터 6월 들어서 많은 곳이 리포트를 발간해냈습니다. 한 3곳 정도 되는데요. 오늘 리포트를 발간한 YBK 투자증권도 있고요.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1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두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YG 엔터의 주가는 8만 7천 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SM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텐센트의 2대 주주 등극 소식에 훈풍을 크게 받아갔죠. 텐센트가 카카오 SM의 2대 주주가 되면서 SM과 텐센트는 신규 아이돌을 공동 제작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 함께 받아가면서 SM 또한 목표가 상향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텐센트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SM에 대해서 5월에 발간된 리포트 최소 16개나 발간이 됐는데요.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개의 리포트 중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무려 13개가 되는데요. 15만 원대에서 그리고 5월 말경, 그러니까 텐센트의 SM 2대 주주 등극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17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SM의 주가는 1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던 엔터주, 오늘 콘텐츠 산업과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건님,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우면서 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도 지금 한껏 오르고 있고요. 상반기에 엔터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로 좀 주목을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중국 발수에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엔터주가 많이 올랐던 배경 중 하나가 이제 중국 기대감의 영향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사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경이 개방이 되냐, 완전 개방이 되냐에 대해서는 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예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열린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아시겠지만 공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을 열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공연이 열리기는 하되 이제 한국 가수의 단독 공연이 열릴 가능성도 물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메가 IP들의 이제 공연 일정이 너무 딱딱딱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의 어떤 페스티벌 정도의 형식 그런 형태의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류 문화 교류 이런 느낌에서의 공연 개최 이런 정도는 그래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개방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국내 엔터 4사의 굿즈 매출이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굿즈가 푸드랑 뷰티와 같이 차세대 수출 효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엔터 4사의 굿즈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엔터사들이 상시 MD를 많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라고 하면은 보통 응원봉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전체 MD 중에 응원봉의 비중이 높은 것도 맞기는 합니다만 이제 응원봉 말고 팝업 스토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더현대 지하에 가보시면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제 MD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MD 자체의 판매가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엔터 4사의 누적 판매가 다른 연도의 4분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4분기 MD 매출을 이미 넘어선 정도로 MD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D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제 해외, 특히나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MD를 많이 사면서 좀 더 MD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데 온라인으로 사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사들이 MD를 집중하면서 수익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이런 그림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 업계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 먼저 BTS 멤버들이 속속 이제 군제대 하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BTS 완전체 컴백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숫자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공연 그리고 앨범 컴백이 이제 매출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조 이상의 효과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하이브 사옥 근처에 아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공연이랑 앨범이 아니더라도 MD 이런 다른 부가적인 매출에서 이제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내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공연을 할 때 회당 모객수라고 하죠. 이 공연장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이미 공개가 된 혹은 공개가 될 그런 가수들의 공연장이 대부분 스타디움급입니다. 회당 4만 명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완전체로 공연을 하게 될 때 그 이상 규모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연 자체에서의 성장이 엄청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D를 비롯해서 공연에 따른 수익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BTS가 본격적으로 완전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 위버스의 큰 폭의 성장도 이끌게 될 텐데 위버스의 매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버스도 지금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매출원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MD를 팔긴 하는데 위버스 자체도 이제 사입을 해서 판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뭔가 수익성이 나려면 자체 아티스트의 MD를 많이 판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을 때 여기서 MD가 많이 판매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위버스 자체가 그동안은 딱히 이렇다 할 매출원이 없었고 이제 디지털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제 월 2,000원대 요금을 내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없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남은 하반기에 어떤 활동이 있을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콘텐츠, MD 중심의 매출이 좀 위버스 전체의 하반기 매출을 견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위버스의 하반기 매출 기대감도 있다. 최근 텐센트가 SM의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이슈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텐센트가 한국 엔터사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올해 그 초에 발표가 됐는데 텐센트 뮤직의 그 주주 서한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올해 4분기 때 이제 SM 그리고 카카오엔터와의 음반 유통을 재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했고 올해 1분기 때는 이제 스타쉽엔터와 YG엔터와 좀 더 중국에서의 어떤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식 실적 발표 자료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SM 지분을 삼으로써 조금 더 한국 엔터사들의 어떤 자기의 야심을 좀 보였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좋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중국으로의 어떤 한 발이 좀 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자본이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한국 엔터사들이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만의 이런 문화를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JYP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중국 보이그룹의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JYP 엔터 2분기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2분기 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돌 거라 예상하는 미국에서의 투어가 2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월에 컴백을 예고하면서 월드 투어 일정이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YP에 이제 신인 아이돌도 많고 저연차 아티스트도 많지만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벌어들이는 가수가 아무래도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다 보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봤을 때 2분기와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JYP 스트레이키즈의 월드투어 기대감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하반기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유입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7월부터 이제 블랙핑크의 투어도 뭐 재개된다. 아까 앞서서 브리핑으로도 봤는데 하반기 이제 수익성 성장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YG가 굉장히 단짠 실적이 상반기 하반기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반기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활동했었던 가수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저연차 중심이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수익성이 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1분기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너무 잘해줘서. 근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7월에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장점은 온기 반영이 되거든요. 3분기에 7, 8, 9 이렇게 온기 반영이 되고 또 이제 9월에는 베이비몬스터가 미국에서 이제 앵콜 공연 5번을 예정하고 있고 10월에 또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컴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YG의 또 보이그룹 중에 트레저라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의 컴백도 있으면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블랙핑크의 공연으로 조금 포문을 열어가겠지만 남은 3, 4분기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분기에 200억대 영업이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극명한 실적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이 업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당연히 SMG 엔터죠. 티니핑이 될 텐데 티니핑이 인기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는 뭐 파산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SMG 엔터 현재 실적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상장 이후로 계속 적자를 내다가 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두 개 분기에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자를 낸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이제 티니핑 캐릭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150종이 넘는 맞아요. 네. 네,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사실 올해 1분기 때 이제 흑자를 기록하게 된 배경도 물론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만 이제 라이센싱, 저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업과의 어떤 IP 콜라보, 라이센싱 이 매출이 대부분 원가가 없는 순매출성의 매출이거든요. 이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1분기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올해 2, 3, 4분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라이센싱도 올해 2분기 때 이제 현대차랑 좀 크게 하기도 네. 했었고요. 또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SM의 하츠 투 하츠 라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랑 같이 콜라보한 MD를 올해 동남아 시장에 새롭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콜라보하겠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제 각각의 핑들이 생기거든요. 카리나 핑, 윈터 핑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는 먼저 콘텐츠가 먼저 공개가 되고 아마도 올해 3,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 이제 어떤 MD 같은 캐릭터가 좀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싱만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 성과가 2분기를 거쳐서 3, 4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IP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올해 SAMG 엔터의 목표는 연간으로 봤을 때 분기마다 다 흑자를 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동안 적자를 너무 많이 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보셨을 때 이제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이 싸냐? 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AMG 엔터의 실적 추이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OTT 관련 이슈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이제 승인하면서 빠른 시너지 효과가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좀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승인이 된 거는 맞긴 합니다만 이제 이 티빙의 2대 주주 중에 KT가 있는데요. 아직 KT의 그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 합병 과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MAU 이제 이 플랫폼을 얼마나 한 달에 이제 많이 사용자들이 보냐를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 MAU가 보통 한 1,000만 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제 티빙과 웨이브를 합쳤을 경우에 희석되는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월 1,000만 명 이상의 MAU가 들어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만큼은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KBO 효과가 좀 크고요. 야구 시즌에 조금 네. 더 가입자가 많이 들어왔다가 1, 4분기 때 다시 빠지고 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대항마가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엔터 그리고 콘텐츠까지 짚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이 섹터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고 있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를 가장 좋게 네네.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결국은 지금 엔터의 상반기 동안의 주가를 견인했던 이벤트는 이제 중국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남은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회사 혹은 메가 IP의 컴백 혹은 신인 IP의 성장이 잘 보이는 회사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성장이 나타나는 회사가 지금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하면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건 가장 큰 매출원인 방탄소년단의 제대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남은 2, 3, 4분기의 실적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까지 시장 컨센 대비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좀 더 실적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연에서 가장 성장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저연차 중에서는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보이넥스트도 이런 저연차의 성장도 공연 중심으로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3분기 때 신인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는 그 레이블에서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하는데 어찌됐건 하이브는 고연차 그리고 이제 중간 연차 신인 모두 다 좀 고르게 성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는 하이브 가장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BTS뿐 아니라 저연차들의 공연 그리고 신인 데뷔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산업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가 다시 좀 가팔라지고 있고 7월부터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지금 허용 시행이 될 텐데 하반기 관광업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한국에 볼 것도 참 많은데 이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7월부터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호텔 관련주들이 조금 네네. 주가가 좀 반응이 있었던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VIP들이 온다고 하면은 외인 카지노 실적이 좋아질 텐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 이제 매스 그보다는 좀 더 이제 수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면 아무래도 호텔 쪽의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호텔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광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데가 제주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3월부터 3, 4, 5월 매달 제주도에 들어오는 인바운드보다도 롯데관광개발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성장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인들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제 7월부터 중국인들의 어떤 무비자들이 입국이 되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카지노라든지 이제 관광업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주가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 역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지금 이 업계 안에서는 최선호주가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제 4, 5, 6월 모두 다 4월과 5월이 카지노도 그렇고 방문객도 그렇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주가도 좀 많이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6월 지나면서부터 또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매스의 확대가 물론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인 카지노와 호텔 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을 통해서 제주도까지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같이 낙수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에서 호텔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좀 같이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여기가 이제 또 9월 달에 크루즈선을 또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여행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사업 부문들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업 외단에 이제 7,800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비용을 조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분기에 이자 비용이 한 200에서 250억 사이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항상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지만 순이익단에서는 항상 적자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3분기는 좀 이래저래 업황의 호황을 좀 감안을 한다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이 이자 비용을 커버할 만큼 숫자가 나면서 순이익단에서도 일시적으로 3분기에 좀 흑자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래저래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카지노 업종 중에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전해주셨고요. 여행 카지노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우려를 했었던 거는 중국인 분들이 안 오셔서 사실 카지노 자체가 이제 매스, 이제 저 같은 그런 일반 매스가 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큰 손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이런 이제 해외,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메인 카지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카지노 실적이 이제 중국인들의 VIP 회복이 조금 더뎌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많이 소외를 그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건 중국에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큰 손분들도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7월에 국경이 개방됐을 때 중국인들의 그 어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롯데관광개발 모두 다 이제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월별 실적이 항상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별 실적 팔로우하면서 좀 보시면은 좀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인바운드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카지노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